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또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지금 계속. 선호 나온 김에 끝까지 갈 거야. 선호김이 무슨 김입니까? 집에서 구우는 직접 구워서 구워 드세요? 그런 김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와, 돌김 뭐 이런 거. 인스턴트 김. 남이 구워준 김이란 얘기 아닙니까? 와, 집에서 구워 드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집에서. 전남에서 올라온 김 네? 그런 거 구워 먹으면 그게 더 훨씬 맛있잖아요. 예전에 그 연탄불에 있죠. 연탄불 약간 그 연탄가 일산화탄소가 좀 들어가야 맛있는 거 같아요. 곤로 아닙니까? 곤로? 연탄? 그러니까 곤로 있고 네. 말고 석유 곤로는 약간 좀 화학적 냄새가 좀 별로고 연탄. 예, 연탄에 살짝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살 구우면 이제 색깔이 약간 녹색으로 좀 변하면서 그렇죠. 너무 좀 길어졌나요? 그러면 어제 마감 시간 미국이 조금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좀 오르는 부분 1% 살짝 위로 1.24, 1.28, 1.19 상승했는데요. 분위기는 어제 하루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아침에 강보합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에 꾸준히 상승을 했고 끝내 계속 상승을 해서 강세 마감을 한 것입니다. 예. 나스닥은 주봉상에 제가 오늘 안 가져왔고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박스권의 상향 돌파하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이고요. 다우는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 약 내려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약 2주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는 좀 좋아졌는데 이유는 어제 하루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는 첫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메카시 의원도 미국은 디폴트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좀 잠식시키는 불식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노이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좀 잠재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흑해 곡물 협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 이게 18일이 마감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단 하루 전 어제 2개월 연장 합의를 했습니다. 예. 통상 120일 정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90일, 120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60일로 연장 합의했습니다. 여하튼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좀 했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7%, AMD가 4.1%. AMD가 이게 굉장히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93달러, 94달러 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100달러 넘어섰습니다. 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고 향후에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걸 다 불식시키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하나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또 나쁜 가이던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 나쁜 건 알아. 그런데 기대감이 더 있어.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도 2.2%, TSMC가 5.8%나 와, 상승을 많이 했고요. 올랐네요. 테슬라도 4.4% 주총했죠. 아마존이 1.8%, 알파벳이 1%. 이거 보면 굉장히 쟁쟁하죠. 테슬라 또 사이버 트럭 내놓는다고. 예. 아니, 사이버트론 도대체 몇 년째 내놓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뉴스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분위기는 좋았다. 빅테크나 나스닥은 계속해서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약법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0.58% 올랐고요. 코스닥이 2% 이상 올랐는데 낙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반등폭도 큰 거고요. 코스닥이 2% 이상 올랐던 것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님 저 빨간 글자 보이십니까? 삼성 이차 SDI 전지, 예. 플러스 2.98%. 어제입니까? 예. 아, 고맙습니다. LG에는 솔루션 3.7%, 아유, 고맙습니다. 삼성 SDI가 2.98%. 네. 네. 셀 업체들이 잘 나가네요.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제의 특징은 기관들이 매수를 보면은 대부분 금융투자가 사거나 팔 때 기관들의 순수 매수가 그걸로 잡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네. 어제 연기금이 578억, 투신이 360억, 사모펀드가 64억 이렇게 3대 주체가 금융투자가 산 게 아니고 국내 기관들의 이제 주요 주체들이 어저께 동시에 사줬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어저께 강세였고 디스플레이 섹터가 저 강세였는데 이건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4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자동차 부품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지수는 코스피가 2,494포인트지만 분위기는 저점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거나 또 상승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G7 정상회의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파월 의장과 벤 버너키 전 연준 의장이 토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에요.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 시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 시황 전에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나스닥은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높게 견조한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도 뉴스에 좀 말씀드릴 건데 월가의 대형 운용사들이 빅테크들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빅테크들을 계속 사느냐? 재무 안정성, 예. 이익 성장성. 만약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가더라도 이쪽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AI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위주로 섹터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코스피는 2,500포인트 전후로 등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단기 급등 후에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요. 환율이 최근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계속 예.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중심의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가격 조정 하락 후에 선별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빨간 글씨로 표시한 거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즘에 가장 화두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워딩들입니다. 그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들 섹터 종목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들이 가장 강하고 향후의 기대감도 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우리 한번 들었던 전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시장이 있다면 이 또 전차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전차가 끌고 가면 시장은 죽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만약에 시장이 죽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들이 힘이 없다면 뭐 시장도 결국은 힘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시장에 이제 주도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950 몇 개가 있고 코스닥이 1,600개 정도, 그래서 2,500개 정도의 주식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루 종일 차트를 전 종목을 봤어요. 어제 끝났어요. 어제 제 전 종목을 좀 봤어요. 제가 강연회도 있고 요즘에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전 종목을 차트를 이렇게 쭉 봤더니 2,500 종목을? 예, 우와. 눈이 좀 아프죠. 눈이 그래서 그 중에 네. 이거 어떻게 보냐면 한쪽엔 차트를 보고요. 한쪽에는 재무 상태표를 띄워요. 연동해서 띄워놓고 연동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면은 차트와 수급과 재무 상태표를 한꺼번에 보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2,500 보면서 종목을. 이렇게 쭉 봤더니 근데 네.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500개 종목 중에서 야 이거는 괜찮네 실적 차트 수급 괜찮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살만하다라는 네. 걸 이제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예. 90개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2,500 종목 중에 예. 나름 이제 박 기사님의 기준에 맞는 회사들 한번 쭉 걸러 보니까 예. 100개가 채 안 돼요.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낮거나 허접한 주식도 너무 많고 그래서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주식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지는 뭐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냥 상장해서 좀비처럼 그냥 있는 것들 너무 많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각광받았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 완전히 망가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기업의 흥망성쇠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봤더니 네. 내수 있잖아요 소비 소비 관련 데들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음식료 또는 뭐 패션 그리고 뭐 신발 네네. 의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역시나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에는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데에 시장이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이슈에 의해서 테마에서 막 등락하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 보면 차트를 보면 다 그냥 다시 원위치했거나 아주 시장에 소외되거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많더라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90개 회사 뭐냐는 지금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뭐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네. 그 증권사 직원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 번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TS에 참여를 이렇게 차트를 띄우고 네. 차트를 띄우고 여쭤 재무 상태 띄우고 이거를 밑으로 화살표로 내려가면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나 이거 재무 상태 좀 뜯어봐야지 하는 종목이 많지 않더라고요. 2,500개 중에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참 그렇게 많지 않구나. 제한된 종목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전기전자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화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요. 네. 그런데 그들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그나마 계속 그 와중에도 탄탄한 애들 있잖아요. 예. 의외로 주가가 안 빠졌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안 좋아서 같이 떨어진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 반도체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지금은 종목 찾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전해드리고자 시황 얘기하면서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좋은 이유들에서 좀 이따 뉴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운영사들이 워렌 버핏이 TSMC 지난번에 일부 팔았는데 이번에 전량 매도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버크셔의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 중에 애플 비중이 주식 중에서 46%예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진짜 많이 갖고 있네. 근데 이 TSMC를 다 파는 동안 네. 맥쿼리, 피델리티, 타이거 글로벌 등 유수의 운용사들이 다 그걸 샀어요. TSMC를 만만치 않습니다. 맥쿼리, 피델리티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들 다 샀습니다. 어제 TSMC 꽤 올랐죠. 물론 워렌 버핏도 수익을 꽤 내고 판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쪽을 계속 샀더라라는 것이 이제 한 팁이고요. 또 하나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 소로스 펀드 있잖아요. 네. 예, 예. 테슬라와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고 리비안을 매도를 했어요. 리비안을 매도? 리비안 다 매도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뭘 샀냐면 월마트와 넷플릭스, 중국의 징둥닷컴을 매수를 했어요. 조지 소로스가 예, 요거는요,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사실 밑에 소로스 펀드보다 워렌 버핏 요 내용 때문에 가져왔는 건데요. 이거 지금 포털에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여기만이 아니고 미국의 월가에 있는 대형 운용사들이 요번에 1분기에 뭘 사고 뭘 팔았냐가 나오거든요.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들 다 샀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전부 빅테크를 다 샀어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상당히 더 좋고 그들의 비중이 더 올라가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느냐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스닥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유에 이런 수급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아스코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스포라 하면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JP 모건의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요. 네.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이 아스코도 3대 지금 맞습니다.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에 있거든요. 우리 근데 이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연말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슈가 있잖아요. 먼저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다 그쯤 되면은 그냥 오히려 매물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물론 그쯤 돼서 실제로 성과가 나온 기업은 달라지겠죠. 아우. 성과가 나온 기업은 달라지겠죠. 예.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다른 이벤트가 만약에 없으면은 아마도 테마로 이것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리고- 한번 그 바이오주를 저 아마 1월인가 한번 뭐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2월 그다음에 5월인가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한 3년 전쯤에. 예, 예. 그래서 이제 11월인가 담았죠. 자, 세 개 빅 이 이슈 중에 예. 이 하나만 걸려라. 이벤트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예, 예. 와. 그래서 제가 잘 피해 갔어요? 3년을 기다렸으니까 거의 뭐 한 9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걸 3년을 들고 계셨다고요? 큰 3년 들고 있었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런 이벤트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테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테마랑 주도 섹터라고 계속 올라가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음. 여기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종목은 좀 움직이는데요. 제약주 엄청나게 약해요. 그렇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제약주들이 있는데 대표 제약주들이 저점으로부터 좀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표 제약주들은 할 만한 관심 있게 볼 만은 하죠. 네, 그런 기업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테슬라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주주총회에서 4세대 전기차 모델 실루엣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건 설계가 아니라 이미 제작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두 개 개발 중인데 이거 지금 이제 곧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모델이 나오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항상 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내 사이버 트럭 생산 시작할 것이다. 또 똑같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이다. 뭐 이런 언급들을 좀 했어요. 근데 키워드만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이제 영향을 좀 줬다. 하도 사람들이 저 언제 할 거다 그러면 뭐 맨날 이제 안 하니까 그거는 예.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양치소년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그냥 설계가 아니라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주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 등 정부 대표단을 초대해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포럼.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재건 사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이 끝날 경우 대규모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 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업에 한 150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예. 언제 우리가 또 여기 실제로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수혜가 될까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시장에선 이게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랐어요. 이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도 움직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은요. 9월에 아이폰 15가 온다. 국내 관련주들은 이제 관심을 좀 갖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국내 부품업체들 이익이 상반기에 좋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요. 업계에서는 아이폰 15 출하량을 전년 대비 13% 증가한 9,200만 대를 전망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폰 12와 13 교체 수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코로나 생산 차질이 해소됐잖아요. 중국이. 그때 왜 아이폰이 작년 말인가 그 상하이 공장 공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다라는 거 하고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 그리고 인도가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폰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판매 대수가 늘면 우리나라는 또 이 아이폰 부품사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좀 성향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요전 뉴스는 이제 중요한 뉴스이고요. 더불어서 이런 이제 요번에 아이폰 15는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기능이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그래요? 맨날 카메라만 바뀌었는데 요번에 좀 기능이 바뀐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새로운 폴더폰 요번에 출시를 하는데 그 전에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판단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7월 말에 조기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나오기 전에 예. 어쨌든 김도 좀 빼고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 관련된 시장에서는 또 테마 또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1분기 반도체 재고가 50조 원 합쳐서 그 정도를 지금 이제 실제로 실적 발표할 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삼성이 약 31조, SK 하이닉스가 약 17조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요게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에는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가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렌드포스의 발표에 의하면 2분기에도 가격은 빠질 거다. 디램은 약 13에서 18%, 낸드는 약 8에서 13%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1분기에는 디램은 약 20% 하락했어요. 예. 그리고 낸드는 10에서 15%니까 하락폭은 둔화되고 재고는 감소되면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서 보면은 2분기에는 완화되고 3분기에는 회복 전망한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질간질한 거 저거 언제 0% 되는 거며 언제 예. 플러스 볼 수 있는 건지. 이후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찬반도 있고 또 실망도 있고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직원들끼리 얘기하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종목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저희 직원들끼리 야 이거 반도체는 뭔가 달라지고 있고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데 야 반도체 수급이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왜 그럴까? 예.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돌아서야지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설 거 아니에요. 또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웃으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작년 말에도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미리 안 들어가겠다. 맞아요. 그래 수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뭔가 시그널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그때 움직여도 되지 않겠냐. 이거 작년처럼 먼저 들어갔다가 1년 동안 고생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반값 전기차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K 부품사가 답이다.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레벨업이 될 거다. 요번에 실적 피크아웃 얘기가 있고 한데 그거 관여하지 말고 한국의 자동차 업종 자신 있게 투자해라. 이렇게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부품사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 완성 차량 수주 그리고 전기차의 신규 아이템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주 받고 그리고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성장으로 인해서 중장기 성장을 같이 따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품사 자동차 부품사도 반도체만큼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내연기관차에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성장에 있는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리포트 톤이 굉장히 강하네요. 예, 굉장히 강하게 어저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저께 담당 보고서고요. 애플카 개발 속도 낸다라는 이제 특허 전문 매체의 페이턴틀리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뉴스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특허를 봤더니 그거 아시죠? 전에 봤더니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프로님이 이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뭐였죠? 특허를 보면 이들이 뭘 하는지 안다. 아, 이들 기업이. 정프로 인사이트죠. 예, 특허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봤더니 네. 애플이 하는 애플카가 타이탄 프로젝트잖아요. 그중에 애플의 특허 중 일부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그건 캡처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자율주행 또는 반자율주행 차량 내부형 스마트 테이블 특허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꽤 많이 진전이 되고 있거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고속도로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애플에서 했어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플카 언제 나올 거냐? 야, 자율주행 이거 안 돼. 이제 레벨 3뿐이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 맨날 하잖아요. 지금 단계가 레벨 3인 거죠. 우리가 운전사들이 보고 대신 뭐 차간과 앞지간 이 정도 해주는 정도. 거기 한번 레벨 2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뭐 레벨 3 정도까지 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레벨 궁극적으로 3가 레벨 상용 4.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상용화 한 데가 지금 일본의 혼다하고 네, 네. 다임러 벤츠가 했는데 뭐 시속 뭐 40km, 뭐 60km 뭐 아니면 비 오면 안 돼, 눈 오면 안 돼, 밤엔 안 돼, 뭐 그래가지고 사실상 좀 잘 안 돼 있어서 현대차가 그 G90에다가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야 이거 가지고 돈 더 받겠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갖고 좀 뒤로 밀어서 예. EV9에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는 이 자율주행은 참 험난하고 그런 것 같아요. 험난하고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애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씩 이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제 말씀은 너무 멀리 있는 드림만 있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지금 현재 그 기술이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네. 레벨 2든 레벨 3의 일부이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익이 같이 가는 드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테마는 분명히 움직이고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 기업들인지는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자동차용 반도체 솔루션 모형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3프로TV 앱 들어가시면 신의 자료실에 박병창 이사님의 자료가 다 업로드가 돼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중국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좀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